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루를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죽어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 가족에게 모질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가족이 들은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는 일은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둘, 말과 행동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 오늘 힘들어 라는 상대의 말, 그 자극에 이 사람도 나처럼 오늘 힘들었구나. 우리 모두 휴식이 필요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잠시만 차분히 생각하며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면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관계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속의 심리적 공간에 서서 이 상황에 대해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멈추어 숨 쉬며 나의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에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 셀프 북코칭 8월이 시작되었네요. 이번 8월의 책은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 라는 책입니다. 네, 박재현 작가님의 책이죠. 이 책의 원래 이제 글로 된 책은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 왜 나는 네 말이 이렇게 힘들지? 나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일러스트 버전으로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입니다. 네. 이 제목을 사실 여러분들의 8월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고르기도 했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민과 관계 속의 갈등 너머에 가장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발현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건네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든 간에 우리의 기저에 사실 그저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점만 기억해도 위로가 된달까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도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거구나. 저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약간 공간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고, 나 자신이 조금 삐뚤어진 날에도 사실은 나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 나도 조금은 그런 것뿐이야. 라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여백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이 문장,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 라는 것만 넣어도 많은 관계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슨해지고 여유로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래요. 제가 근데 이 책에 있어서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라는 글책이 아니라 이 일러스트로 선택한 이유도 있는데요. 물론 멤버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린 것처럼 더운 여름날에 글보다는 약간 따스한 일러스트 책으로 이지 리딩 하게도 도와드리고 싶었고요. 이 코끼리 일러스트가 참 좋더라고요. 박성혜 작가님이 그리신 코끼리인데요. 책의 초반에 이렇게 중심 캐릭터를 코끼리로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8쪽에 적혀 있어요. 이 부분 같이 읽어드릴게요. 코끼리는 두 개의 넓고 큰 귀를 지녔습니다.
귀를 열고 상대의 말을 잘 들어보기 위해 코끼리의 입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입을 열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코끼리는 취약한 아기 코끼리를 함께 키우는 공동체 동물입니다. 그들처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누군가를 함께 돌보는 우리가 되어 봅시다. 비난과 폭력 대신 사랑과 존중의 태도가 우리 관계의 양식이 되도록 연습해 봅시다. 조금씩 천천히. 두 개의 넓고 큰 귀는 상대의 말을 잘 들어보기 위해. 음, 그리고 입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순간에 입을 열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네, 코끼리의 모습처럼 다가가는 대화는 이 책의 부제목처럼 진심을 전하는 그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의 대화와 이어져요. 제가 코칭을 이렇게 안내 드릴 때도 강의하러 나가서도 늘 질문을 먼저 배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잘 들어야 그 다음 질문을 건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곤 하거든요. 코끼리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귀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관계 사이에 연결과 진심이 오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넓은 귀, 큰 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진심을 전할 때 이야기를 나눌 나의 입이 필요하다라고 이 일러스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1주차는 이 책에서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챕터 1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이제 2, 3주차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화를 어떻게 하면 돼가 다뤄진다면 말 그대로 이 원제목이었던 나는 왜 당신의 말이 힘들까? 나는 왜 네 말이 힘들지? 힘들어지는 이유, 그리고 뭔가 대화가 잘 안 돼. 어렵네라고 느끼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읽어 드릴 때 저의 추천은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 나 왜 저 사람 말이 힘들지? 라고 했을 때 그 대상자 한 분만 좀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평상시에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건 괜찮은데, 아, 왜 저 사람 말은 힘들지? 요즘 왜 저 말이 힘들지? 라고 느껴지는 분 한 분이요. 떠오르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챕터 1의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바로 뒷장에 있는 요약된 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대화를 방해하는 것들은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말들, 자동적 생각, 다양한 모습으로 왜곡되는 생각, 인지 오류, 굳어져 버린 성격과 세상을 살아가는 판단 기준, 핵심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 힘든 거, 뭐 아니면 내가 그 관계를 잘 못하는 것이 물론 개개인마다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그 기저에는 우리들의 어떤 뭘 못하는 상태인 게 아니라 그 대화를 하기 전에 벌어지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바로 우리가 그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심리학적 용어로 보면은 자동적 생각, 인지 오류, 핵심 신념, 이렇게 세 가지가 그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요소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동적 생각이에요. 자동적 생각. 이 자동적 생각에 대해서는 20쪽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간단하게 표현한 정의가 이 문장 같아요. 20쪽의 아래에서 넷째 줄 위에 있거든요. 그때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순간적인 생각.
아, 이게 뭐냐라고 딱 생각이 드셨을 때 작가는 우리에게 6가지 형태를 제시합니다. 한번 제목만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판단. 두 번째, 비난. 세 번째, 강요나 협박. 네 번째, 비교. 다섯 번째, 당연시. 여섯 번째, 합리화. 어때요, 여러분들? 이 6가지 형태를 딱 듣는 순간 아마 어떤 분들은 아, 그래, 나는 누구랑 이야기 나눌 때 이런 자동적 생각이 자주 들어라고 바로 알아차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 그대로 누구랑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판단하고 비난하고 강요하거나 협박하고 비교하고 당연시하고 합리화하는 우리의 그냥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냥 떠올라 버리는 그 자동적인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대화를 단절하게 만든다라고 해요. 그럼 이 6가지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어 있는 문장들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슴속에 얼마나 이런 문장들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느껴보시겠어요? 판단.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그 사람은 다정한 사람이야. 비난. 넌 형편없는 인간이야. 강요나 협박. 좋은 말로 할 때 시키는 대로 해라. 억울해도 내가 참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비교. 다른 사람들을 한번 봐. 네가 어떤지 안 보이니? 아, 쟤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당연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바보 같으니 이런 취급받는 게 당연하지. 합리화. 널 비난하는 건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야, 네가 제대로만 하면 내가 화낼 일이 없지. 어때요? 이 6개 형태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당한다는 생각이 드나요? 특히 아까 한 분 떠올리셨죠? 그분과 대화가 어렵게 하는 데는 어떤 나의 자동적 생각이 발현되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감정이나 행동이 바뀌고 그 결과 대화도 당연히 달라진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무기력해지고 나는 좋은 부부가 아니야 라고 하면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 반대로 오늘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힘이 나고 등 내가 어떤 자동적 생각을 주로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대화를 방해하는 것들의 첫 번째 요소, 자동적 생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인지 오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런 자동적 생각이 떠오르는 그것들의 원재료가 이 인지 오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동적 생각의 말들 너머의 요소, 패턴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32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지 오류는 이런 여러 가지 자동적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에너지 원재료입니다. 저마다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생기는 왜곡된 생각들이랍니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그렇게 와닿지 않다. 그게 뭘까? 인지 오류가 뭘까 하다가 아래에 적혀 있는 한겨울 아이스 스케이트장 비유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겨울에 아이스 스케이트장 하고 딱 떠올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한겨울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보면서 한 사람은 저기서 넘어지면 크게 다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저렇게 부드럽게 쓱 나가니 얼마나 재미있을까 라고 생각하지요. 와우.
밑에 이렇게 문장이 돼요. 같은 장면을 보면서 두 사람이 떠올린 자동적 생각은 왜 다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왔고 그 경험을 통해 학습한 것들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판단, 비난, 강요, 협박, 비교, 당연시, 합리화라는 자동적 생각이 떠오르는 이유는 그 생각 너머에 어떤 것에 대한 왜곡된, 그러니까 그릇된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에 있어서 작가는 아론백의 11가지 인지 오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가 아닌 일부만 좀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약간 흑백 논리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일반화한다거나, 뭐, 그 중에서 제가 예를 든 문장들만 한번 표현해 볼 테니까 어떤 느낌인지만 보시겠어요? 인지 오류에 대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 김과장 보고서는 체계적이고 분석력이 좋네. 아유, 결국 내 보고서가 별로라는 얘기지. 정신적 여과. 1등 아니면 다 소용없어. 이분법적 생각. 목소리 큰 사람들은 다 지만 알아. 과도한 일반화. 내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으면서 답이 없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비약적 결론. 책이 많이 판매된 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과소평가. 아이들에 대해 죄책감이 들어.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감정적 추론. 아빠는 절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고 강해야 해. 당위적 진술. 나는 실패자야. 명명하기. 저 사람들이 웃은 건 내가 우스워 보였기 때문일 거야. 개인화. 애인도 없으니 나는 이대로 평생 혼자 외롭게 살다 죽겠지. 재앙화. 너 지금 슬프지? 나는 네 얼굴만 봐도 따가라. 독심술. 이렇게 사실과 다른 왜곡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인지 자체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원재료 삼아서 자동적으로 생각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관계가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컨트롤되지 않는 나의 오류적인 인지가 불러온 자동적 생각들이 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소통이 어렵게 만든다라고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왜곡된 생각들을 지금 발견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핵심 신념입니다. 핵심 신념. 사실 제일 기저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43쪽에 정말 멋진 일러스트. 저는 이 그림 그리신 작가님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배운 심리학이 엄청 압축되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43쪽에 고립의 순환 구조. 이 그림이 결국은 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말은 힘들지라는 걸 너무나 잘 이해하게 해줘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 신념 따라 우리는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 따라 우리가 얼어붙거나 회피하거나 공격하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심리가 현실이 되어버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황이 소개팅을 했는데 상대가 연락이 없다. 그러면, 난 연락을 못 하겠어. 라고 하면 나의 생각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난 좀 내향적이고, 누가 날 좋아하겠어. 란 자동적 생각.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은 우울하고 슬퍼져 버리는 감정인지. 그러면 행동에 있어서 회피를 예로 들면 다시는 소개팅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되고 심리적으로는 그런 것을 결정하면서 결국 사람들은 나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견고하게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현실화해버리는 이 고립의 순환 구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핵심 신념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 같나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14가지 핵심 신념에 대해서 작가는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14가지 항목들을 제가 한번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신념들에 대해서 한번 제목들만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책에는 훨씬 구체적으로 굉장히 잘 나와져 있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결국 혼자 남겨질 거야. 버림받음의 신념.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불신의 신념.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정서적 박탈감의 신념. 나라는 사람은 가치가 없고 별거 아니야. 결함의 신념. 나는 겉도는 것 같아. 사회적 고립의 신념. 나는 혼자서는 할 수 없어. 의존의 신념. 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취약성의 신념. 결국 실패할 건데 나는 해봐야 안 돼. 실패의 신념. 세상은 문제가 많아. 부정성의 신념. 나는 남들과 달라. 특권의식의 신념.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굴복의 신념.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건 옳지 않아. 감정 억제의 신념. 나는 좀 더 완벽하고 최고가 되어야 해. 가혹한 기준의 신념. 잘못했다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처벌의 신념. 굉장히 압축해서 문장들만 말씀드렸는데 어떤 문장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탁 반응했나요? 작가는 우리에게 연결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로 이렇게 자동적 생각, 인지오류, 핵심 신념 이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알고 나서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저자는 우리에게 목차 뒤에 이 5문장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목차 바로 뒤인데요. 읽어 드릴게요.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보았을 때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조용히 숨을 깊이 쉬어 보세요.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자극이 있으면 공간을 갖고 내가 원하는 반응을 선택하는 삶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가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챕터 1,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이 떠올랐나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오늘의 셀프 코칭 질문을 안내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에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을 전하는 그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의 대화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연결의 대화를 하기 위해 여러분들 안에 사람들의 말이 힘들게 하는 관계를 힘들게 하는 자동적 생각, 인지 오류, 핵심 신념과 관련해서 어떤 걸 발견했나요? 작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지금 내 안에 일어난 자동적 생각이나 인지 오류, 핵심 신념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또 같이 잘 읽어보고 다음 주 수요일에 두 번째 나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